바다로 열리는 해양도시 부산. 삶의 즐거움과 사랑이 넘쳐나고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 그런데 지금 부산의 모습은 어떤가요? 떠나려는 사람과 남으려는 사람이 공존하는 이곳. 우리는 도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예기치 않은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온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은 1023일 동안 임시 수도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올해는 피란 수도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피란 수도 부산에는 당시에 형성되었던 마을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 당시 부산 지역의 피란민은 약 40만 명. 그중 7만여 명이 원도심의 산과 경사지에 몰려들었고 판잣집을 세워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복도로의 시작이죠. 그 옛날 마을 주민들은 우물물을 깃기 위해 물동이를 이고 168개의 가파른 계단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오르내렸습니다. (4년) 전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지금 이곳에는 168 모노레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편의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량동의 산 윗동네와 아랫동네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초량 이바구길입니다. 초량 이바구길에서는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데요. 옛날 교복을 입어보는 이색 체험과 같이 추억이 깃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삼복도로를 걸으며 정신없이 시간여행을 보내다 보면 구수한 향기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소량동 할머니들의 손맛으로 운영되는 추억의 도시락 가게. 이곳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혼자였어요? 그 할머니들이 16에서 딱 짜 있거든. 그 30일 되는 날이 있고 31일 날 되는 날이 있고 그러니까 이 돌아가면서 막 8개 들 때 있고 7대 들 때 있고 그래. 어려운 시절 든든한 한 끼를 채워주었던 추억의 맛. 도시락 하면 빠질 수 없던 계란 무침 분홍색 소시지와 고소한 멸치볶음, 짭조름한 김치에 계란 프라이까지. 그 시절을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세대들은 그때 당시를 모르지 않아. 6.25 동란 때를. 우리 같은 할머니들은 다 알아도. 그런 젊은이들이 와서 보면 아 옛날에 우리 이 마을이 이렇게 없이 살았구나 그런 걸 짐작할 수 있지. 내가 여기 9시에 정도 문을 열었거든. 그러니까 한 50대 되는 청년들이 서희가 따라 들어오더라고. 너희가. 그래서 이제 식사 되냐 그래서 된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갖고 먹고 한 분이 서더만은 내 옆에 서면서 우리 엄마 하자 그러대. 그래서 와 엄마가 없습니까? 이렇게 3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 그래 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 하면 좋겠네요 그래. 그러고 또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 와서 음식 먹고 맛있다 하고 이 할매들 꼭 사진을 찍어 가대. 그래서 뭐 또 사진 뭐 덧 나는 거 아니고 한 장씩 찍고 그랬어. 한국 전쟁으로 피난 시절을 겪고 춥고 배고팠던 생활을 보냈습니다. 국밥과 도시락은 늘 배고팠던 시절, 굶주림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었던 피난 시절의 애완이 서린 먹거리였죠.
그 시절 배고픈 사람들의 허기짐을 달래주던 이 도시락은 동네 주민에게는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자 삼복도로를 다니는 관광객들에게는 역사의 한 부분을 느껴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추억의 도시락은 신나게 흔들어 온갖 재료를 섞어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방식은 젊은 세대들에게도 친숙한데요. 이제는 도시락을 흔들며 먹던 그때의 설렘을 다시 느끼기 위해 일부러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때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어, 근데 이거 이렇게 먹는 거 맞아요? 그래 먹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밥을 좀 골고루 다 비벼야지 나무로. 아, 조금 더? 더이 골고루 섞어가지고. 인사도 하고 어린 애들 오면 아가야 예쁘게 커라 또 내가 이런 소리 해주거든. 그러면 그 아가야 엄마도 좋아라 하고 내가 덕담을 하는데 아이고 대통령으로 커라 그러면 아들이 한 5살, 6살 이런 애들 그러면 엄마들이 기분이 억수로 좋아라 한다고. 그런 것도 있고 좋아 나. 부산항에서 삼복도로를 잇는 가장 빠른 길 168계단의 모노레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노인 일자리를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역사가 스며있는 삼복도로에서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들은 삼복도로의 새로운 내일입니다. 글쎄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얘기였는데 일이 있으니까 참 좋네요. 너무 좋고 이것도 또 여러 사람이 또 뭐 언니 뻘 되는 사람도 있고 동생 뻘 되는 사람도 해서 일을 많이 하니까 참 좋아요. 이곳에서 보낸 세월만큼 낡아버린 보금자리에 앉아 무료한 시름을 달래던 어르신들은 동네를 대표하는 요리사이자 마을의 방문객들을 반기는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삼복도로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뷰는 방문하면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행운입니다. 입하고 생기기 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좀 후퇴됐었어요. 좀 집이 오래된 집이 많았고 지금은 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다릅니다. 오랜 세월을 보내왔다는 것은 연륜, 애환이 있어 더욱 가치 있습니다. 그 가치는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데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도시 재생.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변화의 움직임으로 희망의 이야기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조선업 근로자들이 모여 살며 활기를 띠던 봉산마을. 하나둘 늘어나는 빈집에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간 걸까요? 복례 이동 전체는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주민들이 실제 그 빈집을 느끼는 거하고는 행정에서는 뭐 300여 채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한 500여 채 정도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기면은 거기에 그냥 막 온 동네 쓰레기가 모이고 온갖 이제 뭐 안 좋은 것들이 다 모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자연적으로 조성이 돼요. 저도 그 빈집 옆에는 못 살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아우 냄새야. 통 이건 버릴 거지? 응? 버릴 거지 이런 것들은? 우리 갖고 가세요. 아니 이런 것들 그래 한번 차를 해가지고 언제 날짜를 잡으면 한번 실어준다니까 그래 자꾸 말라모. 요 뒤에 보시면은 마을에 빈집이 하나 생기면 뭐 도미노처럼 옆집이 자연스럽게 또 빈집이 돼요. 그냥 쭉 보면은 빈집이 쭉쭉 연결돼 있어요. 30년 이상 된 집이 88% 이상일 만큼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마을을 떠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섰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남은 사람들은 평생을 마을의 역사와 함께해온 사람들 뿐입니다. 이게 예전에 사주다치 주대신 복례이동 전체 65세 이상 그 노령층이 33%, 4% 가까이
초 뭐 고령화 마을이죠. 그에 뭐 젊은 사람들 그 유치원 애기들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르신들만 있는 동네입니다. 말도 못해요. 막. 복 하나 방 하나, 복 하나 방 하나. 그래도 다섯, 여섯이 한 방에서 그걸 키우고 그걸 놓고 이북 사람들이 집이 있나 뭐 있나 막가 돌미 사다 집 짓고 이래가서 지금 돌아나서 그렇지 옛날에는 뭐 비 오면 쭉쭉쭉 물고 다 사고 고생에는 억울해서 못 죽겠다. 인연이 그만큼 벌어먹기 위해서 방 하나 한 칸에 있는데 한진이 저래 되고 보이 막가 자기 또 직장 따라가고 벌레 따라 다른 데로 가고 많이 뿔뿔이 다 헤어졌지. 할매들만 여태까지 이래가 있지. 젊은 사람 벌에 먹고 살까 이가 가정을 꾸리려면. 어릴 때부터 추억을 나눈 동네 친구들은 지금까지 마을을 떠나지 않고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길다방. 우리 집에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못 마는 사람 먹고 약 타고 병원에 갔다 오면 이거 시간 물 한 잔 다 이렇게 하고 길 경로당. 도시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만큼 철저한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나 정을 나누는 이웃사촌입니다. 단골이 아닌 가게가 없고 이웃의 사정을 모르는 이 없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일터에서는 아이를 낳고 학교를 보내고 결혼까지 성사시킨 삶의 역사가 있는데요.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밥을 먹기 싫으면 이웃집에 내 밥을 들고 가서 이웃집 반찬에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밥을 해놓고 불러들여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런 게 난 그런 게 행복해요. 최근에는 버려진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빈집이 문제가 되고 있는 봉산마을에서도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80세대가 넘는 빈집들을 우리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그 60몇 세대는 우리가 사들였어요. 빈집을 외부에서 또 그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층들에게 공모를 해서 지금 7집은 오픈을 한 집도 있고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려진 빈집의 화려한 변신. 마을에 청년 사업가들이 유입되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마친 빈집은 마을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와인을 접목시켜 마을의 분위기를 한층 젊게 만들었죠. 갑자기 이제 저희 친구들이랑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전에 같으면은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뭘 해주고 싶어도 못 하는데 바쁘니까. 근데 지금은 몇 시에 오세요 하고 오면은 저녁에 일 마치고 친구들하고 카페 올 수도 있고. 청년 사업가들을 필두로 먹고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기 힘들었던 봉산마을에 어린이 단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그거 밟으면 안 돼요. 그거 밟으면 안 돼요. 빈집을 허문 자리에 블루베리를 심어 체험 농장을 조성했기 때문인데요. 7월에서 8월 수확철이 되면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체험 예약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네요. 주민들이 그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처음에는 저 부산시에서 마을 가꾸기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100만 원 공모 사업이 있는데 그 마을 뭐 빈터에다 꽃을 심고 하니까 너무 뽑아가는 게 많아가지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뭐 지속적으로 이런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이제 출자를 조금씩 해서 블루베리 묘목을 구입해다가 영도는 그 구청에서 빈집을 철거를 하고 나면 3년간 그걸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주민들이 다시 그 임대를 받아가지고 그 빈집 철거 부지에다가 블루베리를 심었죠. 자, 보자. 준우, 이거 뚜껑 열어봐. 지훈아, 뒤에 따 있어. 준우 거는 다 크네.
또 빨간 거 덜 익은 거라니까 그거는 안 익은 거. 아이고 잘했어요. 그렇게 따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건 대대적인 재개발이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는 환경이 개선되고 그 속에서 소소한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 되길 바랐습니다. 지금의 변화처럼 말이죠. 볼레동은 생태 체험 마을로서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어른들만 있는 마을, 애기들 울음소리가 없는 마을, 동네 빈집들을 뭐 곤치고 뜯어내고 하면서 주민들이 아 그래도 조금 뭐 마을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 나라에서 그 주민들 삶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뭐 주민들이 뭐 많이 기대하고 있죠. 달라지고 있고 사실 또 어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자리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무분별한 개발은 주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변화로 지역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재생입니다. 푸르른 바다와 인접한 영도는 굴곡진 역사를 따라 발전하며 골목골목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랜 세월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생애를 이어나갔죠. 오늘날 그들의 역사는 예술로 재탄생되었는데요. 한때는 깡깡이는 소리로 채워졌던 옛 조선소가 있던 곳. 세월이 켜켜이 쌓이며 삶의 애환이 깃든 벽면에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도시 재생이죠. 이제 도시 재생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역사와 새로운 시대를 이어나갈 방향을 준비합니다. 기적소리 푸르른 수평선 넘어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서 따뜻한 관심을 더욱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전역 정동 쪽방촌. 광복 후 여인숙과 집장촌이 있던 자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오래되고 노후한 건물, 심각한 고령화. 쪽방촌 사람들은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저 견뎌내고 있습니다. 쪽방이라고 하는 것은 비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주거로 적절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스스로 그 적절한 주거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추위나 더위에 노출되어 있는 굉장히 노후한 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건 장치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그냥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전역 앞.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쪽방촌. 좁고 가파른 계단, 낡고 노후화된 시설. 이곳을 사는 이들에게 사고는 늘 문턱에 와닿아 있습니다. 센터에서 말해줘가지고 한 월세 15만 원 주고 들어왔거든요. 월세 15만 원 주고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입원을 했는데 집을 이제 비워주든지 돈을 조금 올려주든지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도세, 전기세 다 부담하고 조금 올려줘가지고 그래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게 뭐 올라다니기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겨울에 난방이 안 되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 다 돼가니까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뭐.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면 월세 이사를 갔을 건데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 이사를 가려면 아무 데라도 다 보증금 내야 돼. 지금 조그마한 방 하나라도 350, 500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국가에서 조금 나오는 거 그거 살라니까 딱 쪼개가 밥 얻어먹어 안 다니고 해먹어. 내가 손으로 해먹으니까 딱 맞아. 반가운 소식은 열악한 쪽방촌 일대가 변화를 맞이했다는 것인데요. 주거 복지와 지역 재생을 결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게다가 기존 거주민들의 임시 거주지도 마련된 상태죠. 사람도 많이 바뀌어지고 어떻게 그래 여기는 지금 현재 세대가 몇 세대 안 돼요. 몇 세대 안 되는데 만약 아파트가 뭐 들어서든도 좀 뭐 하면 사람도 많이 들어설 거고 생활도 개선이 많이 될 거죠. 네,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선이주, 선순환을 꼽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임시 이주 공간에서 먼저 기거하시고 공공주택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대로 다시 재입주하게 되는 구조를 저희가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숙박업소 업주들과 장기 투숙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임시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임시 이주 공간이 가능했던 사항은 도시재생 유들 사업과 병행 추진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영구 임대주택 그리고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이 건립이 되면 젊은 층의 인구가 정주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젊은 창업가의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창업가에 대한 교육, 엑셀레이팅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큰 길을 가로지르는 중심부에 자리한 쪽방촌. 그 주변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활기가 넘쳐나고 있지만 같은 지역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한다. 항상 대일본제 이호석 선조 대역계 높은 대표 앞으로 나아갑시다. 대한독립 만세! 저희 구포가 과거에는 이제 교통, 물류, 그다음에 상업 중심지로서 해가지고 그래서 번성했어요. 7, 80년대. 근데 이제 시대적 흐름하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이제 구도심화가 진행되면서 여기도 이제 똑같이 다른 지역처럼 이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과거 구포가 그 일제 강점기 시대 이제 미래의 이제 집산지였거든요. 그래 집산지고 그다음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여기 7, 80년대 제분, 제면 공장에 밀집했고 그러면서 이제 구포 국수가 유명해지면서 지역적 특성을 나타냈거든요. 이 밀이라는 걸 그 자원을 가지고 좀 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해서 과거의 구포는 밀 집산지였습니다. 피란민들이 모여들면서 밀을 주 원료로 한 저렴한 가격의 국수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북구는 이 밀을 활용해 다시 지역을 알리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수제 맥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포에서 이런 이제 지역 맥주라는 브랜드도 만들고 이런 맥주를 판매하는 거점을 만들다 하니까 저기 오신 분들이 대다수 의견이
구포가 해운대도 아니고 뭐 유명한 게 뭐가 있다고 거기서 뭘 하겠다는 말이지. 나도 잘 모르고 서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수제 맥주에 대해서 모른다. 여러분들이 저변을 확대하고 좀 더 지금은 소규모지만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거점을 홍보의 거점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홍보에 거점을 역할을 써라. 그 장소는 우리가 제공하겠다. 구포 맥주는 단순한 술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구포 맥주는 1차 생산분이 모두 소진될 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구포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부각해 구포만세 329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적당히 쓴맛을 내면서 목으로 넘어갈 때는 열대 과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구포 만세 329는 일단 IPA 계열의 맥주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어떤 강인함과 또 그리고 이제 해방의 어떤 그런 환희 또 성취 뭐 이런 것들을 매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솔 향과 다양한 과일 향이 나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만든 이제 수제 맥주입니다. 시대를 넘어 독립운동의 해방감과 환희는 구포 만세 맥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맥주 펍이다 보니까 맥주 펍은 이제 식사 대용은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해주는 거 여기 중국집이 57년 됐다 한번 가보라 가지고 아름아름 찾아가고 제가 좀 전에도 보니까 젊은이들이 유튜브로 해가지고 알고 왔다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마시보고 너무 맛있다고 자기 이제 유튜브 올리면 되겠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동의를 받고 올렸다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젊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옴으로써 주변 상권들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인들도 처음에는 이제 반신반의했는데 이제 이런 게 하나 둘씩 오면서 우리가 기존 상권만 활성화하기엔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의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상인들은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구포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업체가 손을 잡고 수제 맥주 개발과 맥주 펍 운영에 나섰습니다. 북구는 구포의 특성을 살린 맥주를 통해 수제 맥주를 하나의 문화와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북구청과 협업을 통해서 이 관과 함께 이제 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었지만 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 북구에 오면서도 저희가 또 몰랐던 어떤 시장들이나 이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들도 많이 또 접하게 되었고요. 뭐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부산 지역에서 수제 맥주라든지 다양한 어떤 콘텐츠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행정의 의견을 전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중간 지원 조직인데요. 정책 쪽과 주민 쪽이 의외로 이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생각하는 범위나 풀어가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주민들은 개개인의 욕구를 막 주장을 하지만 행정은 전체 이야기를 모아서 그걸 단일한 목표로 단일한 내용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주민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지원센터인 거죠. 지원센터도 독자적으로 이 행정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주는 거라든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창조성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행복 몇 도예요? 부산의 행복 온도를 올리는 움직임은 지금도 한창입니다. 이거 우리 행복 도시의 온도가 몇 도예요? 이게 만약에 오픈이 되고 전국에 알려지는 순간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의 한 꼭지를 지금 부산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23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업 개수로 보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하나하나가 다 그 안에 그 데이터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딸 수 있어요.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계절마다 소식지를 발행해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부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생에서 필요한 것들은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아니고 조직화해야 되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작업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돼야 되는 일인데 그 10년 동안 누적된 것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각 사업 단위별로 우리가 뭐 몇십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라 마을마다 주민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결집되어 있는 구조들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 작업을 해온 거죠. 조직화 작업을 해온 거죠.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을 그때부터 끊임없이 만들고 훈련하고 그 운영을 해왔던 거죠. 성공한 기업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부산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부산역. 현재 부산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산역 광장이 복합 지식문화 공간이자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 새로운 변화를 맞았습니다. 다양한 공유 공간과 체험, 강좌 등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 누구나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래의 마을 활동가 양성을 위한 수업도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도시재생을 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은 행정 주도의 이렇게 하향식의 어떤 그런 마을 발전 계획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계획을 짜고 또 그걸 또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인데요. 현장의 여러 문제를 발굴해내고 그걸 체계적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아주 중요한 도시재생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아래 오밀조밀 집들이 모여있는 삼복도로. 삼복도로 중에서도 꽤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서구 아미동. 이곳에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 기업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들이 머물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자 시작한 협동조합은 다른 지역에서 선진지 답사를 올 만큼 지역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구에서 아미맘스를 찾았습니다. 구석구석 스며든 역사부터 소소한 일상까지 살아있는 아미동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중학생 수학여행 온 아이들이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집은 24평이 짜증난대요. 다른 집은 30평인데. 근데 우리 할머니는 4평에 11명이 살았다고 하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밤이 되면 어른들은 좀 남자 어르신들은 그냥 다 골목에 잤대요. 거적 깔고. 저희 마을의 도시재생은 이제 주민들이 조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 그런 점이 좀 우수하다고 생각되고 아미맘스는 그냥 엄마들의 봉사단체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학부모 단체니까 학부모의 아미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마을에서 잘 키울까 그래서 애들이 할 수 있는 뭐 처음에는 공부방도 해보고 무료로 공부방도 해보고 또 뭐 마을 안에서 아이들한테 쓰레기 줍는 거라든지 환경운동도 해보고 같이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크고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좀 자존감을 줄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미골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 때 참여하면서 경제적인 공동체도 만들고. 한국 전쟁 후에 몰려든 피난민들이 집을 지을 곳이 마땅치 않아 무덤 위에 천막을 치고 살기 시작하면서 조성된 아미동 비석마을. 이곳은 떠나가는 젊은 층과 늘어나는 노령 인구, 부산에서 가장 침체된 지역으로 손꼽혀 왔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덕분에 지역이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이제 사례지를 쭉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 공동체, 어머니들로 구성된 교육 공동체의 어떤 자발적인 모임이 있었고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도시 재생이 같이 연계되어서 마을 전체로 그런 재생 사업이 성공과 활력이 확산되는 사례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물리적인 환경, 집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여러 기반 시설들을 바꾸어 놓은 것, 그리고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여러 비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마을의 이름과 역사 같은 것들이 먼저 보게 되는데, 사실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의 활동이 굉장히 끈끈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유대감 있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감명이 깊습니다. 주민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우리집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친척이나 지인이 방문해도 머물 공간이 부족해 보내야만 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민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네, 이 마을에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처음에 이익금이 안 나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뭐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980만 원 이렇게 매출이 오르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축제라든지 마을 행사라든지 김장이라든지 또 혼자 계신 분들에게 라면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나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래서 마을 안에서 이렇게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선순환될 수 있다는 게 되게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는 요즘. 특히 전통의 가치를 이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부산 동구의 자성대 일대에서 주민 공모 사업으로 전통 혼례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공모를 했는데 전통 혼례로 공모가 되어서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인근에 부산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부산 진시장이 있습니다. 100년도 넘는 시장이고요. 한강 이남에 가장 전통 있는 혼수시장입니다. 한복이 생활과 좀 멀어지다 보니까 자연히 이런 한복과 관련된 산업이 위축되고 조금 이렇게 이 사양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 한복 문화가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K컬처와 함께 새로운 그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기획하고 주인공이 되어보는 주민 공모 사업. 잊혀져가는 한복을 되살리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자 전통 혼례식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바로 이곳에서 말이죠. 하시게 됩니다. 이 술은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하며 표주박에 따라 마시는 술은 부부의 화합을 의미합니다. 표주박은 그것이 원래 하나. 이곳이 임진왜란 때 첫 전투가 벌어진 부산 진성이고요. 그리고 우리 조선 통신사가 일본에 우리의 발달한 문명을 전달해 주던 영가대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부산의 부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이죠. 부산 진시장의 전통, 어떤 이 생활 문화가 결합되어서 정말 도시 재생이
활발하게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은 전북 전주가 대표적입니다. 도심과 외곽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보존된 700여 채의 한옥을 정비하고 한옥마을을 조성했는데요. 지금은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 10대 명소가 됐습니다. 가장 전주다운 맛과 멋으로 도시 재생을 이뤄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세대를 성장시키는 교육 공동체, 그리고 전주의 문화예술의 또 근간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문화예술을 담아내는 예술인 창작 공간 혹은 수공예 공간, 그리고 전주시의 도시의 성장과 관리를 고민하는 에너지 센터, 이런 여러 분야를 담아내는 곳으로서의 원도심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고 시민단체, 행정과 협력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시대 전라도 최고의 지방통치 행정기구 전라가명을 복원했습니다.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복원에 그치지 않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전라가명길에는 18세기 전주 고지도를 바탕으로 대형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전통과 문화의 도시 전주가 역사를 대하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전주시 미래유산 1호 사업이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서학동 예술마을. (2010년부터) 예술인들이 하나둘씩 자발적으로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아기자기한 예술촌이 형성됐습니다. 한옥마을보다는 이쪽에 있는 좀 오래된 건물들에 좀 집중을 하게 되셔가지고 알아보다가 이제 골목, 여기 오는 골목이 되게 좀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여기를 이렇게 따라 들어오시다 보니까 여기에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획전이나 서울이나 아니면 외국 작가들도 최대한 좀 다양하게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전시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우연히 걷던 골목길에서 1972년에 지어진 한옥집에 매료되어 문화소통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달라지는 이곳의 기획 전시는 서학동 골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서학동에 예술인들이 모여들면서 한옥마을과 더불어 서학동 예술마을은 전주의 필수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으면서 침체되었던 마을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요. 예술인이 모여 사는 이곳을 예술인 마을이라고 하지 않고 예술마을이라고 하는 이유는 마을 주민과 예술인들이 공존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이 오히려 도시를 젊게 만들기도 합니다. 1979년 카세트 테이프 공장이었던 이곳은 문을 닫은 이후 25년간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팔복 예술 공장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공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한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는 여기가 이교대도 했고요. 수출이 이제 그 말하자면 나가는 날에는 막 밤새워서 일도 하고 컨테이너 차로 막 2대, 3대 그렇게 막 수출했었어요. 지금은 테이프가 그렇게 활성이 안 됐지만 사양 산업이 됐잖아요. 비디오도 생기고 막
지금은 또 이제 CD에서 또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그래도 내 청춘이 있던 곳인데 폐공장으로 남아 있으니까 좀 안 좋았는데 여기 예술공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조금 우려 반 기대 반 했던 것 같아요. 설마 이렇게 좋은 공간이 나올라나 한 6, 7년 정도 이렇게 폐허로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공간이 될지는 모르고 그때는 좀 그렇게 크게 희망을 갖진 않았어요. 당시만 해도 방치된 폐공장은 도심 속 흉물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받을 정도로 전주의 대표 명소가 되었는데요. 단순히 공간을 재생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 잊혀진 장소와 공간을 복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죠. 탈북예술공장의 변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되어 쌓여온 쓰레기와 폐기구들은 정리하는 데만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외형적인 것부터 그 속을 채우는 콘텐츠까지 주민과 관광객들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그때는 오다나 수출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본이나 유럽 이쪽으로 수출을 많이 굉장히 했었는데 점심시간 그런 때 기타 자기 거 하나씩 가지고 와서 취미생활로 그 기타 배우고 그러고 이제 그냥 이제 친구들 그때는 동갑내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아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냥 회사가 엄청 크게 봤는데 이런 게 이렇게 이것이 있었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아무튼 가슴이 좀 짜릿했었어요. 이제 옛날 그게 파업했던 기억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것을 이렇게 놨을까. 잘 거식 운영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추억을 완전 그대로 딱 소환당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더라고요. 되게 세상에 이 몇십 년 동안 그냥 이렇게 놔뒀을까. 근데 희한하게 좀 급변하는 산업 구조의 변화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고 빈 폐공장만을 남겨두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배움터이자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탈북동 주민들의 예술 놀이터로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도시, 그리고 부산의 다양한 모습들. 특히 부산은 영화의 소재뿐 아니라 배경으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바다와 산을 끼고 있는 자연, 세월과 사람이 만든 골목, 부산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도를 못 벗어났네. 영도 할매 전설이 무섭긴 무섭네. 나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다. 머리 감아오세요. 제 영화 영도가 사실은 이제 저예산이고 저예산 독립 영화, 다양성 영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화를 준비하면서 기획적으로 접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도를 잘 알고 영도에서 자라왔으니까 영도에서 찍으면 제가 잘할 수 있겠다. 많은 부분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찍을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스토리 자체를 아예 영도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영도에서 잘 구현할 수 있는 캐릭터
이름까지 사실은 이제 영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영화 제목도 영도고 극 중의 인물도 영도라는 인물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도에는 영도를 떠나도 3년 안에 돌아오게 된다는 영도 할매 전설이 있습니다. 영도를 떠나 외지로 가면 고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메시지였죠. 살아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억들이 다 추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도 토박이들뿐만 아니라 영도에 오래 사셨던 분들도 그런 감정이 있으실 건데 외부에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돌아오시다가 영도 다리가 보이거나 영도 다리를 건널 때 아 이제 집에 왔다. 고향이 포항이다 보니까 항구 도시 그리고 뭐 바다 이런 건 다 익숙하잖아요. 근데 영도 말한 대로 영도 다리를 이제 저기 넘어오는데 딱 그 느낌이 여기는 부산이 맞나? 부산 안에 있는 또 다른 섬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섬 같지도 않으면서 뭐가 오묘하더라고요. 그냥 여기는 좀 색다르다. 내가 알고 있었던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의 분명히 한 부분일 건데 영도도. 근데 부산에 이런 곳이 있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딱 도착했을 때 영도의 느낌은. 영도가 제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영도 구석구석을 제가 안 다녀본 데가 없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영화를 준비를 했는데 새로운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다 생각하고 썼을 때 그 시나리오랑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가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들고 공간을 찾으러 다녔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좋은 공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시나리오 수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공간을 가서 발견을 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거기서 인물이 더 이렇게 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수정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 공간에 맞는 이제 이야기들로 사실 다시 시나리오를 다시 수정을 많이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저도 좀 많이 만족하고 물론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나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영도라는 이미지에서는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송 감독님 농담 삼아 저랑 이제 그 중에 영도에 있던 테이너 형님이랑 둘이서 태양은 없다 영화 태양은 없다 정우성 이정재처럼 만들어 주겠다라는 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도 다리를 둘이서 김밥 하나 들고 이렇게 쭉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막 그냥 뭐 대사도 없고 그냥 둘이서 그냥 그 다리를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지나갈 때마다 태양은 없다 정우성 이정재는 못했지만 너무나도 저에게는 좋은 한 컷 계속 기억에 계속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지금도. If you shine, I shine reflections like moonlight. If you drive, 우리는 재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장을 위한 개발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삶과 사람에 집중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고 전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가치의 가치. 지금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도시 재생입니다.